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때부터 학교 수업에 그렇게 착실한 편이 아니었는데 특히 영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교육과 거의 땀을 쌓고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영어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소한 부분에도 궁금증을 다른 애들보다 많이 가지곤 했는데 하루는 쌀이죠, 쌀. 영어로 rice. 자, 쌀이 영어에서는 왜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래 궁금했는데, 자, 한창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는 뭐 명사가 나오면은 이거는 셀 수 있다, 이거는 셀 수 없다, 이런 걸 많이 따지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 쌀을 왜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컵에 쌀을 가득 채워서, 거기 담겨 있는 쌀 알갱이 개수를 3일 이내에 다 세면은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안 세보겠습니까? 당연히 세겠죠. 자, 온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셀 수 없는 거라고 구분하는지, 당시에 15살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궁금해서. 자, 왜 쌀을 셀 수 없는지, 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외워야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뻔한 대답에, 그냥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어린 마음에. 자, 그래서 그래도 제가 궁금증을 너무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일요일마다 미국인 선교사가 방문하는 친구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집에 일요일 날에 놀러가서 물어봤는데, 자, Why can't you count rice? 이렇게 미리 질문용 문장을 머릿속에 준비해서 갔죠.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인에게 물어보니까, 자, 미국인이 좀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그런지, 또는 이 어린 학생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런지 좀 난감해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그 미국인이 저하고 제 친구를 동네 마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쌀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쌀은 무게가 중요하다, 무거우면 비싸고 가벼우면 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무게는 가격은 같다. 실제로 마트에 가면은 쌀이 10kg, 20kg 있죠. 자, 그런데 20kg은 가격이 같고, 또 10kg은 좀 더 싸고, 10kg은 무게가 같으면 가격이 같죠. 자, 그래서 미국인이 자, 그런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0kg이 있죠. 가격은 같지만 안에 들어있는 쌀 알갱이 수는 같을까? 같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니까 제 궁금증이 정말 쏙 시원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자, 그거 그냥 외워야 된다고, 당연히 외워야 되지,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듯이 얘기한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는 사춘기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 원망스러움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어 수업을 거의 보이콧하다시피 했어요. 너무 실망하고 분노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사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과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많이 했죠. 자, 여자친구 사귀고 술도 마시고 다니고. 자,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어는 철저히 제 방식대로만 공부를 했고, 대학 가서는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있죠. 학교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영어를 그냥 제 방식대로만 공부하고 학교 설명을 아예 안 들으면서 제가 시중에 나오는 참고서도 거의 사보지 않고 그냥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제가 강의하는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있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을 다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자, 강의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이제 선택하려고 막 이렇게 이런 책, 저런 책 비교를 해보는데, 정말 충격받은 게, 10몇 년도 더 지났는데, 그죠? 제가 중학교 때 보던 문법책이나, 제가 30이 넘어서 서점에 가서 찾아본 문법책이나, 문법 설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정리되어 있고 모순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어서 저는 문법과 독해 분야는 제 교수법에 맞춰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만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어떤 학원에서도 이룰 수 없는 매월 수강생의 거의 50-60% 이상이 4주나 5주 만에 적게는 300점이 오르고 토익 점수가 많게는 500점이 상승하는 성과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맹목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배우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이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오는 영어 문법에 관한 교재들 또는 토익 이론서 같은 거 보면은 투 부정사 파트에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법 교재, 토익 교재에 다 있죠. 평균적으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단어를 싹 정리해놨어요. 그거 외우라고. 이런 명사는 투 부정사 수식을 받는다. 꼭 외워둡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나오는 책에 모든 게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 정말 외워야 될까? 자,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라는 게 무슨 의미죠?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죠? 자,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만 꾸밀 수 있다.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그러면 투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엔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 부르는데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명사가 있습니까? 자,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없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 못하는 명사는 없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형용사를 어울리지 않는 명사에게 수식하면 안 되겠지만은 문법적으로 형용사는 모든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면 모든 명사를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20몇 개, 15개, 16개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시중에 나오는 책에 나와 있는 투 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 16개, 17개, 18개 이게 못 외웁니다. 왜냐면은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외우려고 시도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document to submit 하면은 제출하기 위한 서류. 자, 투 부정사가 document를 꾸며줍니다. 하지만 document라는 명사는 투 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 목록에 지금 없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A cafe to meet friends 하면은 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카페, 친구들을 만날 카페. 자, to meet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카페를 꾸며주고 있죠. The gallery to display my photos. 자, 내 사진들을 전시하기 위한 갤러리. 자, 갤러리라는 명사도 투 부정사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명사는 이렇게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들이 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시중에 나오는 교재에 투 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를 정리해 놓은 교재들에 보면은 카페도 없고 갤러리도 없고 다큐멘트 이런 거 없습니다.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명사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대로 외우기만 하면, 외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고생해서 외웠는데 외운 명사 중에 포함되지 않은 명사가 나오면 그런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워서는 안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1은 2라는 걸 외워야 한다고 배웠다면 2-3은 5라는 것도 외워야 되겠죠. 3-5는 8이라는 것도 외워야 되겠죠. 근데 1-1이 왜 2가 되는지를 원리를 알고 배우니까 숫자를 바꿔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자, 투 부정사의 수식을 왜 받는지를 알면은 어떤 명사가 나와도, 책에 없는 명사가 나와도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법을 지금까지 제 수강생들에게만 가르쳐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영어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공무원 영어나 다양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시중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개꿀팁 같은 노하우를 널리 전파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많은 성원과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